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쿠마모토역입니다. 쿠마모토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곳이 하나가 있어서요. 거기를 모시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크레프 좋아하세요? 크레프? 우리나라에서는 크레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겉에 왜 여러분 이게 빵같이 돼 있고 그다음 속에다가 이렇게 크림이랑 뭐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뭐 과일 같은 거 넣고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일본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디퍼단 크레프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1972년부터 시작된 곳이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네요. 여러분 반세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찾아가는 중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트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꽉꽉 차더라고요. 아침부터. 놀랐습니다. 왜냐면 버스를 주로 타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바닥 되게 이쁘죠? 나무로 돼 있어서 되게 감촉이 좋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만원이 돼버린 트램을 보면서 이 트램이 관광객만을 유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트램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쿠마모토에 오시게 되면 트램 꼭 보시고요. 제 다른 영상 중에서도 이 쿠마모토의 트램에 대해서 따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길을 걷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이 상점가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선로드라는 곳입니다. 이 선로드라는 이 상가에 들어서시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퍼단 크레프라는 그 상점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크레프에만 전념해왔다는 바로 그 회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걸어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여러분 이렇게 상점가가 형성된 데가 많잖아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또 별도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고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묘한 분위기가 납니다. 분위기 되게 여러분 아늑하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거닐어요. 주말이나 이런 때는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가 와도 빗물을 안 맞으니까 그 또한 좋은 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상점가입니다. 선로드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여러분 디퍼단 크레프 상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일찍 온 나머지 이렇게 문을 아직 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쿠마몬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마스코트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쿠마몬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50년간 무슨 크레프를 만들었길래 그렇게 잘 되었을까요? 이게 보니까 이게 크레프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재료들이 신선한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특별 가격이 330엔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원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온 거고 진짜 제대로 된 걸 드시려면 한 5,000원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그 5,000원짜리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문을 열었더라고요. 저렇게 쿠마몬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오스스메라고 일본어로 하죠, 여러분. 오스스메란 말이 뭐냐면요. 추천 메뉴 또는 뭐 추천해 줄 만한 것 이런 것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오스스메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330엔짜리를 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 당연히 손님들한테 좀 저렴한 걸 권하는 게 당연히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330엔짜리도 물론 좋지만 여기 이왕 왔으니 여기서 강력 추천해줄 만한 그런 강추해줄 만한 메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뉴가 워낙 많아서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걸 권해주시냐면 이치고, 여러분 이치고가 딸기거든요. 이 딸기가 들어간 거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권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 딸기 들어간 거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바나나 들어간 것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재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림만 들어가 있는 그런 빵을 먹은 것과는 달리 이걸 먹고 나면은 조금 기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왜 군것질 한 다음에 약간 죄책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으신 시간대였고 또 이 아주머니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요. 점원분께서 여기는 쿠마모토는
대부분이 다 친절하세요. 물론 일본 분들이 다 친절하신 편이죠. 이 상점 이런 데서. 근데 유난히 더 쿠마모토는 야사시하다고죠. 여러분 일본어로. 되게 다정다감하고요. 되게 나이스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그냥 다떼마에 그냥 겉모습일 뿐이고 진짜로 그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잠깐 사고 이렇게 먹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치고가 들어간 크레프를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분께서 이제 준비 중이십니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지금 사실 이 시간대에 여러분 거의 점심시간대 다 된 건데요. 손님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대화를 해가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 앞에서 이제 제가 그 크레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점원분께서 되게 쿨하셔가지고요. 저렇게 구마몬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크레프를 사서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초현실 같은 느낌이네요. 실감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쿠마몬의 고향인 쿠마모토에 와서 이렇게 만난 유서 깊은 크레프를 먹게 될 줄이야.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가 언제가 원래 시간대가 사람이 제일 많냐고 그랬더니 저녁 때쯤 됐을 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낮 시간에는 손님 별로 없다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렇게 철판에다가요. 이 준비하신 그 밀가루 반죽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쫙 뿌리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렇게 저기 철판 위에다 저걸 뿌리면요, 저거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반죽을 이렇게 쫙. 저는 저게 냉장이 돼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재료만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거를 매장에서 저렇게 직접 준비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니 그래서 맛이 좋은 거구나. 제가 동경에서 먹었을 때도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여주시니까 이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저렇게 여러분 그냥 저 철판이 워낙 뜨거운가 봐요. 그냥 저렇게 잠깐 얹어만 놔도 저게 이미 다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다가 저렇게 여러분 이제 올려놓고 저기다 이제 재료를 넣어야죠. 그래서 이 재료도 직접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냉장이 되어 있는 물건을 받아와서 넣어놨다가 이렇게 데워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과정을 보니까 되게 신선했습니다. 저렇게 여러분 딸기를 하나 꺼내셔서 한 2개 정도를 넣으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래서 2개 정도 넣으시고 저거를 이제 직접 썰으셔가지고 저 아까 밀가루 반죽해서 이미 이렇게 다 완성이 된 저 빵에다가요, 그 재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생크림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늘 재료들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접어주시면 그걸로 완성이 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근데 저 재료들이, 특히 저는 저 크림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크림하고 저 구수하게 구워진 저 빵, 여러분 그 외피 있죠? 저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맛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빵이 차갑거나 또는 저 빵 자체가 대단한 빵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맛이 조금 반감할 것 같아요. 근데 저 빵이 구수하게 방금 보셨다시피 눈앞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다음 저렇게 신선한 재료를 넣으신 다음에 거기다 크림을 해서 돌돌돌 마셔가지고 딱 건네주시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그리고 신선함을 놓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지금까지 이 딥하던 크레프가 번창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먹거리, 그리고 되게 단순해 보이던 먹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반세기나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계신 거죠. 처음에 저는요, 쿠마모토에서 이게 생겨난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 크레프가 이제 여러분 그 상점 앞에 1972년부터라고 써있길래 그게 회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여기 쿠마모토의 여기 점이 그렇게 1972년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닌데, 제가 여기가 50년 된 점포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레노베이션을 여러 번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50년 가까이 됐다는 뜻이었고, 그런데 저 크레프를 전문으로 해서 파는 저 회사가 갑자기 베스킨라빈스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 먹거리를 갖고 아이디어를 여러 번 내서 다양한 재를 너머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구나. 예,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 여러분 즉석에서 아이스크림 완성해서 주신 것 같은 느낌? 저희 행복해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고, 왜냐면 만드는 전 과정을 다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딱 저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쿠마몬에게 보여주려고 쿠마몬에 가까이 가서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크레프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미각적으로 여러분 되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여러분 크레프 자체에도 저렇게 쿠마몬을 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쿠마몬하고 같이 이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딱 봐도 여러분 먹음직스러워 보이시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이시죠? 정말로 실제로 맛있습니다. 딱 한 입 베었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칼로리만 아니면 몇 개를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했고요. 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를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야,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을 이렇게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구나.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데 맛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맛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제가 아까 여러분 점심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히토리 야끼니크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돼 있죠. 한자고요. 히토리가 혼자란 뜻이고 야끼니크가 이제 고기 굽는 거잖아요. 구운 고기. 그래서 히토리 야끼니크는 뭐냐면 혼자서 고기 구이를 먹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고기 먹으러 갈 때 최소한 그래도 한 명 정도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먹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거 있지만 혼밥이라든가 이런 혼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히토리 야끼니크 혼자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제가 동경에서도 히토리 야끼니크 이런 거 있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갈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히토리 야끼니크, 뭐 야끼니크가 뭐 고기구이인데 그냥 혼자서 먹는다는 거 외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들어가 보니까 역시 독서실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게 여러분 잘 돼 있죠. 혼자서 먹는 거, 혼밥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게 이미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이렇게 불 켜는 게 있고 이렇게 서랍에서 열면 젓가락이랑 물수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기 어느 부위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 앞에 소스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굽는 거죠. 히토리 야끼니크 여러분 써있죠, 그렇죠? 저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저기서 제가 직접 메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일본은 이제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혼자 오셔가지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점원분도 덜 피곤하시고 또 주문하는 분들도 편하게 주문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솔직히 이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점원분한테 직접 설명하고 점원분한테 주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건비 아끼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히토리 야끼니크라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그런 장소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코스트를 세이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스크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토리 야끼니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혼밥하는 곳들 거기서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그렇게 뭐 이런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많이들 이 주문을 받고 있죠. 제가 오늘 주문한 거는요, 여러분 2가지 종류의 고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정식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정식 세트에서는 고기가 2종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나오는 그런 세트 메뉴입니다. 가격이 되게 착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그렇게 비싼 고급 음식점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착한 편입니다. 제가 주문을 잘못했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제가 원하는 이제 메뉴만 고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비용이 여러분 한 1000엔 좀 넘어가고, 그래도 이 정도 고기 먹는데 한 1300엔 정도 된다.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솔직히 비싼 그런 금액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 히토리 야끼니쿠는 타겟이 되는 그 고객 대상이 그렇게 여러분 왜 고깃집 가서 편하게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그런 레스토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단백질을 여러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다고 스테이크를 드시러 가기도 좀 애매한 경우에 여기 오셔서 편하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심시간 때예요. 점심시간 때인데 이렇게 손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저기 앞에 여러분 물 따르는 것도 있고요. 정말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원래 일본은요, 오히야라고 해서 얼음이 들어간 그 물이 원래는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물은 단점이 뭐냐면, 저 물을 제가 이렇게 따랐잖아요. 근데 물이 시원하지가 않고 미지근해서, 여러분 오히야라는 그 얼음물 원래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좀 맛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고기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고기는 별로 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고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질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름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직접 이제 석쇠에다가 이제 구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마을식당 갔을 때 거기 전문분께서 직접 구워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식인데 거기는 워낙 또 비싸니까요. 비싸다는 게 이제 여기에 비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식당에서 파는 고기가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되게 제가 봤을 때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고기 자체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자, 여기는 싼 레스토랑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고기 자체를 맛을 보고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원래 여러분 기름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기름이 고기 자체를 봐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나쁜 고기를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되게 편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한 2-3명 4명이 앉아있는 그런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독서실식으로 돼가지고 혼자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편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4인용 테이블이든 2인용 테이블이든 1인용 테이블이든 상관은 안 하는데, 보통 사람들 심리를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찬을 보면 여러분 미역국,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야끼니쿠는 한국적인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렇게 메뉴들도 오카즈라고 제가 이제 반찬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저렇게 한국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또 다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동경에서도 여기 히토리 야끼니쿠 한번 찾아서 가봐야 되겠어요. 친구랑 먹을 때가 아니면.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에 옆에 여러분 이렇게 환풍기가 달려 있어요, 그 석쇠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구워도요, 이 고기 냄새 자체가 별로 많이 이게 나지 않는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연기 나고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써 있죠, 고추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아시겠죠? 여기 야끼니쿠가 일본식 야끼니쿠도 있고 한국식 야끼니쿠도 있는데, 여기는 대단히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치도 있었고 미역국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고추장 소스까지 이렇게 카타카나로 쓰여져 있습니다. 카타카나로 쓰여져 있다는 거는 외래어라는 뜻이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되게 나올 때 가뿐했어요. 왜냐면 과식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딱 먹을 만큼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에,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다 그럴 때 저렇게 히토리 야끼니쿠에 가서 단백질 섭취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친구들을 만나서 고기 먹으러 갈 때만을 기다릴 수 없다면 저렇게 일본식으로 해서 1인용으로 해서 히토리 야끼니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우리 쿠마몬 또 있네요. 하여튼 이 쿠마몬은 여러분 쿠마모토에 오시면요, 원 없이 보십니다.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하나의 카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산마르크 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산마르크 카페 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그런 카페고요. 여기 여러분 이 카페가요, 워낙 쿠마모토에 유난히 크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저도 원래 스타벅스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특징이냐면요,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림 얹은 빵들 있죠. 저런 걸 여기서는 되게 다양하게 팔아요. 그리고 일본 카페들은 여러분 이렇게 점심 메뉴 같은 거 있죠. 뭐 스파게티라든가 파스타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산마르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마르크 카페가 아까 제가 갔던 곳하고 여기 또 다른 곳이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있었던 곳은 선로드 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카미토리라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또 상점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산마르크인데요. 뭐 쿠마모토에만 이 산마르크 카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경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여기 오시려고 여기까지 올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만, 쿠마모토에 오시게 되면 혹시 좋은 카페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 산마르크 카페, 특히 카미토리가 있는 그 상점가 쪽에 있는 산마르크 카페가 제가 봤을 때는 강추인 것 같아요. 엄청 넓고요, 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와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도리어 스타벅스가 좋은 지점들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상점가 쪽에 있는 스타벅스들보다 이런 산마르크 카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 넓죠. 전 여기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바깥에서 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큰지 상상을 못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작업하고 랩탑 꺼내서 이렇게 뭐 문서 작업하고 그러는데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분 아까 제가 시켰던 것처럼 비슷하게 시켰는데요. 요거는 이제 베리 종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리 종류 들어갔는데 요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영상 보시면 짠 거, 매운 거, 단 거 이런 걸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먹고 있냐면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20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20km를 달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섭취를 좀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고 나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산마르카페에서 작업을 좀 마치고요, 잠깐 나와서 걷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항상 눈에 띄는 데가 있어서 잠깐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쾌락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터넷방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싫은 게 여기 보면은 막 열쇠 잠글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혹시 혼자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벽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런 곳에도 들어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현재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워지는 거는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쿠마모토에 저렇게 쿠마몬이 귀엽게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도 쿠마몬만 보면은 미소가 띄어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삭막한 것 같은 이런 세상에, 냉소적인 이런 세상에 저렇게 쿠마몬이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참 좋죠, 여러분. 이 시골의 어떤 한 소도시에서 이 쿠마몬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로는 비비고에서 나온 치즈미나 부침개라고 하죠. 아니면은 핫도그를 먹어볼까 하고 잠깐 슈퍼에 들렸는데요. 아쉽게도 비비고에서 나오는 그 만두가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만두가 없어서 저게 치즈미, 부침개나 아니면은 핫도그나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느덧 저녁이 돼버렸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